1944년 3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백인 여자아이의 시신 2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겨우 14살 조지 스틴이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으로는 너무 짧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티니의 변호사가 스티니에게 증인 신문은커녕 증인을 불러들이지도 않았으며 스티니에게는 자기 변호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1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의 심의 끝에 유죄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초고속 사형을 받았을까요? 1944년 3월 23일 한 가정집의 엄마가 딸아이가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당시 11살이었던 베티였습니다. 베티는 8살 된 친구 메리와 놀러 나갔습니다. 그녀는 보통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돌아왔지만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들이 귀가하지 않자 아버지는 자신이 일하던 회사 동료들에게 같이 찾아달라며 도움을 청했고 딸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반쯤 수색을 하던 중 철로변 진흙탕에서 작은 발자취가 발견되어 주변을 살폈고 흙탕물이 범람되는 도랑에서 여자아이 시신 2구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소녀들은 얼굴 및 두개골이 둔기로 손상된 흔적이 있었으며 성폭행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발견되어 추가적인 조사를 했지만 부검 결과 2구의 시체에서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살인사건이라 판단해 즉각 수사에 나섰고 몇 시간 후에 14살 소년 스티니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는 2가지의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범행 장소가 스티니가 살던 근처였고 두 번째로는 스티니가 2명의 소녀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체포된 스티니는 1시간도 안 되어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베티와 메리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카나타 시계초라는 꽃을 찾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꽃이 있는 곳을 물어보게 되었고 질문을 받은 사람이 바로 스티니였습니다. 스티니는 직접 꽃이 있는 곳까지 안내하게 되었는데 왜인지 갑자기 살인 충동을 느꼈고 주변에 있던 레일 스파이크를 집어들어 바로 메리의 머리를 내려쳤고 그리고 베티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자전거와 레일 스파이크 및 2구의 시신을 도랑에 던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티니의 자백 내용이었습니다. 자백 내용을 들은 경찰은 레일 스파이크를 실제로 범행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944년 4월 24일 클레런던 카운티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급 살인 재판임에도 이 재판은 2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스티니의 변호사는 제대로 변호하지 않았고 스티니의 나이만을 강조하며 사형만은 면해달라고 변호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10분 만에 의견을 일치시키며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14세 이상을 성인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형이 내려졌습니다. 애초에 변호사가 주장하던 나이에 맞는 형량을 감형하는 것은 불가능했었습니다. 1944년 6월 16일 스티니의 정기의자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55cm, 몸무게 40kg이었던 스티니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스티니의 마지막 말을 들을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니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마스크가 씌워지고 4분 후 그의 심정지가 확인되었고 14년의 짧은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흑인 인종차별이 엄청 심하던 시기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동네는 평소 흑인 인종차별이 심해 백인과 흑인이 사는 곳이 분리된 동네였습니다. 스티니의 가족들은 끝까지 아들을 믿어 재조사를 꾸준히 요청했고 60년 후인 2004년 결국 이 사건의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 도중 이상한 점이 발견됐는데 스티니가 자백한 레일 스파이크를 경찰이 발견해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제출되었다는 법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스티니는 재판 중 아무런 법적 도움을 받지 못했고 유일한 증거였던 자백 역시 경찰의 강압에 따른 것이었음이 최종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진범으로 가장 유력하게 지목되는 인물은 목재회사를 운영하던 백인 부유층 아들이었던 조지 버크 주니어인데 사실 오래전부터 스티니가 살던 마을에서는 조지 버크 주니어가 사건의 진범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 버크 주니어의 아버지인 조지 버크 시니어는 스티니의 어머니에게 부적절한 접근을 한 적도 있으며 시신이 발견된 교회 뒤편 지역의 소유주였으며 소녀들의 시신을 발견한 수색대의 조직원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건식한 배심원단의 주임으로서
스티니의 구속을 촉구하면서 대배심은 또 막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여아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가문의 힘으로 14세밖에 안 된 무고한 소년에게 뒤집어 씌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조지 버크는 천벌을 받았는지 사건 3년 뒤에 만성 신장질환 합병증으로 26세의 나이에 요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4년 재심에서 조지의 사형 판결은 무효가 됐습니다. 이로써 스티니의 무죄가 입증되었는데요. 무죄가 입증하는데 70년이 걸렸네요. 다시는 이런 인종차별적인 재판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끝마치겠습니다.